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더보기 보시면 더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야,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 조금 위기 상황 같은 좀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인구한이 이 부정선거의 이 객관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장이 지금 답질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고장이 답질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봐서는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는, 제 수준에는 벽돌이겠지만 그 양반은 그냥 그 거대한 유조선 같은 단위로 블럭을 쌓아 올리겠죠. 뭔가 전체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큰 그림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요즘 애들 하는 얘기로 빌드업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축성해 간다라는 의미겠죠. 빌드업, 쌓아가는 거니까. 자, 그럼 도대체 이 트럼프의 구상과 트럼프가 빌드업하는 이 큰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거기에 앞서서요, 이 고든 차이라고 하는 장자뚠이라고 중국 발음이 되는데, 이 고든 차이, 이 지금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Leader of the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of South Korea, who has publicly pushed for closer ties with China. So, how does that factor in?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이 고든층이 답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지금 사회자 질문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한국의 진보당, 한국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좀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든창 답이 이겁니다. This is going to be very tough 5 years. We have dealt with a leftist president in South Korea before. But this guy, Lee Jae-myung, he's so much more ruthless. He's more determined. He's much more effective. He actually paraly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opposition. So, as president, he could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답이 이래요, 고든창이.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중국과 북한과 매우 가깝고 미국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혐오, 경멸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전에도 한국의 좌파 대통령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죠. 누구예요? 문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이라는 자는 훨씬 더 무자비합니다. ruthless. 이건 주로 그동안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를 형용하는 그런 형용사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그러면서 고든창 얘기가 더 단호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를 야당에서 이미 마비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고든창이 미리 예견하였던 방송에서 출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몰스탄 대사님, 그리고 존 밀스 예비역 육군 대령, 미국의 NSC에서 근무했던 자죠. 그 다음에 그랜트 뉴샴, 퇴역한 미국 해병대 대령이고요. 그 다음에 브래들리 세이어, 미국 유명한 정치학자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감시단으로 다녀가고 나서 아직 정식 발표는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할 것 같아요. 아직 발표가 있지 않고 지금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딱 나가고 났더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던 마치 야수처럼, 표범이나 호랭이처럼 말이에요. 완전히 이 도널드 트럼프가 숲속에서 딱 웅크리고 먹이를 잡으려고 있었던 맹수 같았고, 그러니 바로 지금 너네들 이딴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면서 아주 그냥 목을 조르는 이런 경고장을 좀 날리고 있어요. 자, 경고장 내용을 봤더니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를 하려는 거예요. 자, 지금 국제사회가 아주 좀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대만에서 1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고 인도에서도 있었고, 인도의 선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이 부정선거다, 이 전자적으로 이게 위변조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한 데다가 작년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얘네들이 또 해킹을 해오고 장난질을 치려고 했는데 그 불법 조작이 먹히질 않은 거죠. 왜? 한반도에 있는 미8군 정예병력들이 그 중국 공산당의 해커 그룹들을 때려잡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전산망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고 걔네들이 기지를 갖다가 거의 무차별적으로 파괴시켰어요. 전산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장난을 못 쳤고 밤 9시 2분 되니까 그 장난질이 다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제가 알아요? 트럼프가 취임식 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응? 밤 9시 2분이 되니까 21시 02분이 되니까 딱 멈추더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위변조한 투표용지 3,800만 장이 어디론가 갔는데 그건 내가 다 아직은 정확히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1월 20일 취임식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이 왔죠. 그 가운데 한미했던 존 밀스가 지금 여러 매체에 나와서 언급을 합니다. 이재명 당선에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밀스 대령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치 지금 밀림에서 숲속에서 딱 먹이를 잡으려고 있던 호랭이처럼, 표범처럼 갑자기 트럼프가 퍽 하고 튀어나오더니 야, 니들 한국 애들 말이야, 안 되겠어. 응? 지금 너희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엄중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메시지로 들리세요? 응? 여러분들 귀에는 아, 트럼프가 또 코카콜라 먹고 또 트름 한번 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압박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있어서 외교적인 충돌이다? 아니죠. 이게 어떻게 외교적인 충돌입니까? 외교적인 충돌할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모티브가 전혀 없는데. 그럼 뭐야? 정치적인 공갈 협박이지. 그러면 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협박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왜 하고 있냐 이거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충격파를 던지냐 하는 것이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취재진이 트럼프한테 물어요. 앞으로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맺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야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잘 끝냈다. 뭐 골프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는 뭐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통화를 잘 끝냈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아주 그냥 허장성세해서 설명을 근사하게 했는데 이런 순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이런 경제 폭격기에 폭탄을 잘 싣고 와가지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떨구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알아봤더니 이거예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기존에 부과하고 있었던 관세 25%에 다시 25%를 추가해서 무려 50%로 단숨에 2배를 올리겠다는 거야. 이 지금 뒤통수를
돌멩이로 때리는 정도지. 완전 이건 지금 쇠파이프로 지금 이거 죽으라고 두들겨 패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뭐가 다가 아니야, 그럼. 지금 두 번째 야구방망이가 지금 뒤통수로 또 쳤다니까요. 지난 6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뭐라고 또 발표를 하냐니까 했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이와 같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주요 가전제품 9개 품목을 철강 관세 대상 품목에 전면적으로 포함시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예전까지만 하면 뭐 자동차 부품이다 뭐 이런 특별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제한되어 왔던 이 관세가 이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꼭 써야만 하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마이크로웨이브까지 들어가겠죠? 이런 데까지 지금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백색 가전업체들이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자, 이미 철강업계는 울고 있죠. 자, 현대제철 같은 게 미국으로 이사 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 이제는 파업하고 싶어도 파업할 직장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수출 의존형인 이런 기업들까지 이제 줄줄이 뭐 도산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완전히 경제적인 완전히 막 공포, 포비아, 어떤 두려움증에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성남에 있는 양아치 건달애들이 지금 협박하는 공갈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얘기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자, 지금도 한덕수나 최상목이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했던 이런 애들이 이제 정부에 남아서 또 뭔 자리 주니까 또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애들이 지금 대응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응? 대응 전략이 어디서 나오겠어? 아무리 찾아봤자 오리무중일 텐데.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속해 있는 민주당 애들 가운데 뭐 김민석이가 미국의 하버드도 유학 갔다 왔다 하지만 그 공산당 간부 양성소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걔네가 그게 공부를 행겨겠어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들이? 민주당 안에 영어 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 박주민이가 할까? 아니면 누가 해? 우원식이가 하나? 아니면 정청래 같이 이런 애들이 하나? F워드는 하겠지. forward는. 응? 근데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야. 특히 우파 법조계에 있는 애들, 미국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조인이 몇이나 있겠어? 응? 법도리들이라 하는 애들 중에서. 변호사애들 중에, 혹은 판사 검사애들 중에, 나라 꼬라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어디가 있겠냐?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아니면 서울법대 말고 서울대 나온 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니까. 한국에 지금 부정과 부패가 이렇게 심각하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에서 가갖고 그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실력이. 응? 내 주변에 눈을 씻고 까디죽고 찾아봐도 법조계에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서석구 변호사 이분 정도는 할까? 젊은 애들도 안 된단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패권 그러지만요. 패권이라기보다는 이 지구를 지금 오염시키고 더럽혀온 중국 공산당 애들의 만행을, 그들의 범죄 행각을 그냥 깡그리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진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자기가 2020년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도둑질을 당했거든. 누구한테? 그 잠꾸러기 무능한 치매 노인한테. 그러니 이빨이 안 갈리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이 판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의 노골적인 표현,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발상이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던 이 패권 전략 속에 은닉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멍청한 기자놈들이 뭐라 그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또 떠들어. 어? 이 무식한 기자놈들아, 좀 배워라 이 자식들아. 방위 분담이 아니야. 뭐야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정이라니까. 어? 주한미군은 자기들이 방위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방위비는 총알 한 발, 수류탄 한 발도 지네 거 갖고 다 써요. 그러나 뭐 우리나라 몇 군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서 주둔할 때 발생하는 비용, 즉 전기세, 물세 많죠? 또 음식 자재도 사와야 되고, 또 거기서 일하는 한국 한국 뭐 문관들, 한국 직원들에게도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이런 등등에 필요한 돈이 바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반씩 나눠내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어? 절반 이상 못 내겠다고 버티고 이러면서 결국 5년간 가져가자 그랬다가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직을 도둑질 당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성립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닙니다.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나누는 거예요. 그나마도 소련이 망할 때까지 1991년까지는 미국이 그 분담금을 자기들이 다 물고 자기들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절반씩 하자고 됐던 건데, 지금도 총액 다 해봤자 35억 달러예요. 35억 달러. 우리나라 또 5조 원쯤 되지. 이거 우리가 다 분담하면 분담할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응? 이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뭐 어떻게 경감해 보겠다고 반씩 내자, 그 반도 못 내겠다 이러는데요.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조 바이든 때 석유값이 올라서 우리가 평년보다, 즉 조 바이든이 오기 전보다 연간 석유를 사오는데 50조 원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때문에 해갖고 이 50조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비용 5조를 내고도 한 45조가 남는 거예요. 오히려 이득되는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계속해서 무식하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FT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이 행정부라고 하는 얘네들이 과연 이러한 미국의 압박 속에서 외교적으로, 지들이 말하는 민족적으로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처럼 굴욕적인 저자세로 또 협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 안 하고 미국이 야, 이 물건 사가, 저 물건 사가 그러면 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간이가 찢어진 줄 모르고 그냥 다 미국 물건 사다 쓰는 이런 바보 병신 같은 짓을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외세에 맡겨버려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찍은 결과 아니야. 내 옛날에도 보면 노무현이를 찍었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뭐 택시를 타든 어디 가든지 그럼 그래요. 내가 막 이 손가락을 잘라 삐르고 싶습니다. 이랬네. 그 손가락 왜 잘라? 왜 잘라? 그랬더니 이 손가락으로 노무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아요. 응? 자, 그렇다면 정해진 협상 기한은 7월 8일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이 7월 8일이란 이 기한을 연장할까요? 연장하지 않을까요? 응? 이 모든 거는요, 결정권이 트럼프한테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모든 외교 협상의 현장에서 트럼프가 지금 주도권을 완전하게
쥐어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대편을 굴복시키는 거죠. 칭찬했다가 두들겨 팼다가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이래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서 상대편을 굴복시킨다고요. 자, 지금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누구 정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 협상할래 말래 지금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를 협상할 만한 놈이 누가 있겠어요? 응? 누가 있겠냐고. 문재인 때 옆에서 알랑거렸던 그 뭐 방증균 가는 애 있지. 지난번에 수원에서 나갔다 떨어졌는데 이 자식 봤더니 또 어느 날 또 대사로 또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때 그냥 교원 영색으로 말이야. 코맹맹이 신음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고시 출신의 애들이 나라의 자산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야. 응? 그러면 재명이도 얘도 또 꼴에도 지가 사법시험 붙었으니까 지도 고시 붙었다고 할 텐데 그러면 그거가 국제사회에서 통할까요? 응? 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인 이재명은요. 외교부, 산업자원부, 모든 분야의 국가대표 1번 선수가 됐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미국은 유럽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주로 큰 기관이죠. 이런 대형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유럽 측 중대 기관으로부터 협상해서 협상 조건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승낙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과는 먹이를 줬다 뺏었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요놈들을 길을 들여가면서 이 협상할 수 있는 이 협상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말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야, 하든 말든 너도 싫으면 관둬. 미국 시장 안 와도 돼. 이런 식의 초강경한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동맹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블러드 얼라이언스, 혈맹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물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은요, 이 경고장을 무시해버리고 미국과의 이 무역 협상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협상할 카드가 없어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한다라면 그 뒤따를 후폭풍, 그 뒤따를 결과는 무지막지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마이너스가 되는, 우리나라가 손실을 입는 쪽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바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치밀하고 완벽한 외교 협상 전략 없이 함부로 외교 무대에 나간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폭풍아 부는 그런 광야에 나가서 바람을 맞거나 아니면 총탄이 날라오면 전장에 머리 빼꼼 쳐들고 총알을 비켜가라라고 얘기하듯이 쓰는 건데 그건 당연히 죽지요. 총알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내 얼굴을 뚫고 지나갈 텐데 그럼 총알이 내 얼굴 뚫고 지나가면 대개가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우리 장관 여러분들 안 나가고 있네. 왜 안 나가고 있어? 그 법무장관 박성재 하나 사표 수리되고 나머지 그대로 있다는데 여러분들 왜 안 나오고 있어?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챙겨줄 거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내려와야지. 빨리 내려와서 함부로 사법부까지 대법원장까지 잡아먹겠다고 탄핵하겠다, 조사하겠다, 청문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국무위원들이 알아서 국무회의를 파기해버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남아있나? 그런 자가 누가 있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고 또 있을까?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에들 왜 앉아있는 거예요? 어? 빨리들 기어 나와야지. 장관 아저씨들, 아줌마들. 왜 거기 그러고들 죽 때리고 있는 거야? 한심해 하는 짓들 보면은. 도대체가 말이야, 선비로서 결결한 것도 없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그저 밥 빌어먹는 데 익숙한 밥벌러지 기생충들이야. 너네들 말이야. 국정원장 하던 놈은 일찌감치 이임식하고 나갔대. 응? 그 자식은 말이야 왜 지금까지 있나 몰라. 가려면 지난 4월 5일 날 좀 나가지. 응? 대통령도 없는데. 하는 일도 없이 왜 거기서 쳐다빠져서 월급은 왜 받아먹고 그러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큰 청구서를 지금 트럼프가 내밀고 있어요. 자, 다음 주 월화수에 캐나다 알버타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리고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이번에 다녀갔던 국제선거감시단이 정식적인 전 세계 언론에다 대고 아마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 실체를 전 세계를 상대로 아마 공표를 할 것 같아요. 자, 과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하는 바는 있지만 또 뭐 얘기하면 또 희망고문 한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희망고문 그러시는데 아니 우리 전부 다 죽죠. 언젠가 때가 되면 죽죠. 그럼 결국 죽을 건데 밥은 왜 드십니까? 영양제 왜 먹고? 좋은 음식은 왜 먹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러면 뭐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빨리 확 안 먹고 죽어버리면 되지. 응? 희망고문 얘기할 바에 여러분들 밥은 왜 먹냐고. 밥 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좌우지간에 이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자마자 트럼프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온다. 생각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